부산 연산동 오피스텔 앞에 시민들이 몰려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언니가 살해당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휴대전화를 놓지 않았다는데요. 이 핸드폰이 지금 이제 언니가 없는 상황에서는 언니를 대신해서 말을 해줄 수 있는 수단인 거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해야 되나?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사실 모르니까. 언니는 왜 죽어야만 했을까? 휴대전화 속에 감춰진 죽음의 비하인드는 무엇일까요? 지난해 9월 112 종합 상황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십니까? 제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버렸네요. 여자친구는 어디 있어요? 그 집에 있고 저는 나가지고 옥상에 있죠. 뭐 비 내리려고요. 담담한 목소리로 살인을 고백한 남자는 건물 옥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남자를 목격한 분을 어렵게 만났는데요. 동네는 바람 뒤집혔지. 다 막아놨고 여기 사람들 쫙 뭐가 저기야 저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에어매트 오고 뭐 막 이거 거의 아마 한 30분 이상 되겠을까요? 위에서. 30분 넘는 투신 소동 끝에 경찰이 그를 검거했습니다. 올해 33살의 남성. 경찰이 곧바로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다량의 피를 흘린 채 현관에 쓰러져 있었는데요. 흉기에 무려 21곳을 찔렸고 상처가 급소인 목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하얀 베드가 빨갛게 젖어서 물들어 있더라고요. 백지창처럼 얼굴이 하얗게 핏기 하나 없이 해가지고 너무 억울한 표정. 이제 겨우 24살. 딸 미나 씨를 살해한 건 헤어진 남자친구였습니다. 제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버렸네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여동생은 뜻밖의 물건을 받았습니다. 언니 장례 치를 때 휴대폰을 받았는데 완전 피 범벅이었어요. 피 범벅인 상태 휴대폰을 그냥 지퍼백에 넣어서 그냥 덜렁 주더라고요. 살해되던 순간까지 언니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였습니다. 이게 언니 휴대폰인데 사망하기 직전까지 바로 쓰던 핸드폰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면은 중요한 자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에 있는 내용을 포렌식을 해달라 경찰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건 자기들이 해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냥 돌려주더라고요. 핸드폰을 풀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서 그냥 일단 사설 업체를 찾아갔죠. 포렌식으로 열린 휴대전화엔 충격적인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요하게 언니 집 문을 열려고 하는데요. 헤어진 남자친구입니다. 이런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언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제가 느끼는 고통인 것처럼 저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심한 줄은 모르고 있었어요. 초인종 테러가 시작된 건 지난해 3월 22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동생은 언니의 다급한 SOS를 받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날이 헤어진 날 당일 새벽이어서 비밀번호를 바꿨을 거예요. 비밀번호 치고 막 들어오려고 하고 방해금지 모두 해놨는데 전화 계속 온다, 뭐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저랑 새벽에 실시간으로 이제 카톡을 했었거든요. 이별을 선고한 바로 다음 날부터 남자가 밤낮 없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휴대전화 속 그는 무척 집요했습니다. 저 부재중 전화가 다 전화가 올 때마다 언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은 얘는 칼 들고 찾아와서 나를 찌를 새끼야, 너무 무섭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가지고. 그런데 언니의 휴대전화에서 눈에 띄는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언니가 심리 상담을 받은 건데요. 가족에게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을까? 동생이 심리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가 작년 3월 29일이죠. 언니가 이곳을 찾은 건 헤어진 지 일주일 후. 그런데 이때 상흔이 좀 여러 가지 다박상이라든지 얼굴에 이렇게 맞은 흔적이 있어서 물어봐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언니가 폭행을 당한 상태였다는데요. 상담 중간중간에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전화가. 남자친구. 마지막에는 좀 많이 심했죠. 상담을 못할 정도로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휴대전화에도 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뭐 내 분노 조절 장애라고. 충동장애 네 진짜로. 내가 충동상이야? 녹음하고 있네. 누구래요? 실시간으로. 언닌 남자친구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했던 걸로 보입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일입니다. 동생은 눈물이 멈추지 않는데요. 언니도 여기 앉았었겠구나. 언니가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 언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통화 내용도 남아 있었는데요.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을 받았고 데이트 폭행까지 다 잡아서 하고 싶은데 그 가해자가 그 증거인 제 휴대폰을 완전 박살 내버렸거든요. 증거 자료로 제출하면 포렌식 같은 뭐 수사가 가능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한 건 총 3차례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경찰의 조치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 후 귀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는 그 지점이 무척 아쉽다고 합니다. GPS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서 감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스토킹 처벌법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은 접근 금지 명령 신청도 안 했어요. 잠정 조치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위치 추적 장치도 안 했겠죠. 그래서 피해자를 속절없이 잃은 거예요.